저는 이호중 회계사고요. 자, 오늘 이제 그 알기 쉬운 회계 실무 해서 저랑 재무 관련해서 재무회의 관련해서 뭐 재무제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서부터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좀 세무적인 거 또 좀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왜냐면은 회계가 먼저냐 세무가 먼저냐라고 하면은 회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회계가 먼저 작성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세무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로 세무를 먼저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요. 회계부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회계부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무를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5페이지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내용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우리 실무적으로 어떤 거 위주로 많이 보시는지 그런 것 좀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15페이지 회계란 무엇인가 라고 보시면요. 회계란 무엇이냐? 그 세 번째 달라 볼게요. 회계는 개인, 기업, 정부, 학교 등의 경제 활동에 대한 돈의 흐름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계란 것은 그냥 우리 가계부예요, 가계부. 그죠? 회사가 만들어지고서는 회사가 손익이 얼마 나왔다. 아니면 회사의 자산이 얼마가 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 뭐 유명하신 강의하신 분들 뭐 재무제표 보고서는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를 예측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회계는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숫자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갖고서는 우리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추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죠? 모든 거를 반영해서 하긴 쉽지는 않더라. 근데 반대로 그런 건 있어요. 이 회사 망할 거다, 안 망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우리 재무에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회사 계속 손실이 있다든지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그런 것들 많이 할 거예요. 회사들이 어떻게 분식 회계를 하는지. 정말 쉽습니다. 그죠? 정말 쉬워요. 그죠? 물론 상장사에서 오신 분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좀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 비상장사다 뭐 너무 쉬워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북이란 뭐냐? 회계의 시작이다. 그죠? 그래서 북이란 것은 돈에 대한 계산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장부 기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키핑, 우리가 차변 대변 얘기하는 것을 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런 내용 별로 잘 안 쓰죠 요즘에는. 그래서 16페이지 가시면은 자, 그림 나오죠, 중간에. 북이란 무엇이냐? 거래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럼 증가 잡아주고, 팔렸어요. 그러면 없애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쭉 차변대변 쭉 정리해 주는 걸 우리는 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바로바로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쭉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회사에 1년 동안 수익이 얼마 났다든지, 현재 자산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뭐냐라고 보시면은 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들이 모여져야지 이제 회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 한 30분간은요. 사실은 만약 시험 준비하신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그렇죠? 아니, 시험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의미가 있어요. 특히 오늘 한 3시간 정도는, 그쵸? 근데 만약에 회계 뭐 시험 준비할 거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은 부기, 단식부기,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그쵸? 단식부기는 뭐냐? 가계부예요, 가계부. 그쵸? 그래서 17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상품을 매출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상품을 매출하고 300만 원 수입이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최신 핸드폰을 구입했어요. 50만 원이 돈이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쭉 기록하는 걸 단식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 하겠어요? 복식북이라고 했죠. 복식북이. 그렇죠? 그래서 복식북이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은 하나의 거래를 두 가지로 나눠서 기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매출했으면은 매출했으면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300만 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용돈기 입장에는 만약에 3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정확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아무것도 못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식부기를 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복식부기 이따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18페이지 가시면은 정보 이용자, 그죠?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 기타 이용자 정말 다양합니다. 그죠? 정말 다양해요. 그러면은 자, 한번 볼게요. 회사가 있어요. 회사의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라고 그래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 누가 작성해요? 우리 회계팀이? 회계팀 팀장님이? 아닙니다. 누가 작성하는 거냐면은 대표가 작성하는 거예요. CEO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크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조용히 퇴사하시면 돼요. 그죠?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럼 그 책임 누가 하는 거예요? 대표가.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그런 유명한 그런 분식회계한 회사들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대표가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높은 회계팀 임원이 감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퇴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가 작성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가 작성하는데 이 대표는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의 의사 결정을 위해서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뭐 본인의 그 여러 가지 성과를 위해서 그렇죠? 본인의 유리한 대로 재무제표 작성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거냐? 요때 회계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회계사들이 와서 얘를 뭐 한다? 감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회계사들은 이 회사에 와서 짧게는 3일, 길면은 뭐 한 달 또는 1년 동안의 회사에 있으면서 재무제표를 쫙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 틀리다를 감시를 쫙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서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로는 감사를 받는 회사들은 뭐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감사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받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냐? 일단 옛날에는 주식회사는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면은 유한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한회사는 누구냐라고 보시면은 루비통 이런 회사들이에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주식회사로 들어와 있지 않고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책임을 유한적으로 진다해서 유한책임회사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 주식회사를 안 만들어요. 유한책임회사로 만드니까 어떻게 된다? 감사를 안 받았었어요. 근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도 다 감사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라고 보시면은 총 자산이 120억이 넘어가거나, 그렇죠? 부채가 70억이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매출액이 100억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임직원이 100명이 넘어가면은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되면은 감사를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감사 받으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 3월에 이거 넘었는데 감사 안 받았는데요. 감사 선정 회계법인 선정 안 했는데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감사를 안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난을 많이 칩니다. 회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뭘까요? 일단 매출을 안 넘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 사실 임직원이 100명 넘으면은 뭐 이런 것 조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어요. 거의. 어떻게 하냐라고 보시면은 회사들이 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150억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부채가 뭐 예를 들어서 70억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감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여기 상계를 쳐버려요. 여기서 만약에 50억을 없애버려요. 요 부채랑 자산이랑 같은 데예요. 그래서 50억이랑 자산 50억, 부채 50억을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자산은 100억이 되겠죠. 부채는 20억이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자, 이 회사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호중한테 제 이름이 이호중이거든요. 이호중한테 돈 받을 게 50억이 있어. 그 다음에 갚아야 될 것도 50억이 있어. 그냥 두 개를 상계 칠게. 그렇죠? 그러면은 100억, 20억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매출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사를 따로 만들어요. 쪼개요. 그렇게 해서 감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이 피해요. 근데 요거는 불법이에요. 걸리면은 나라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감사를 받는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감사를 받아요. 그럼 감사 받고선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요건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회계팀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받고서는
그냥 끝나는 거냐?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면은 네 가지의 의견이 나와요. 네 가지 의견이 뭐냐라고 보시면은 자, 적정 의견이 있고요. 한정 의견이 있고 부적정이 있고요.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적정은 뭐냐라고 보시면은 자,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총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작성이 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럼 자, 다시 우리 책 뒤로 좀 가볼게요. 자, 163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자, 위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할게요. 자,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 그 표의 밑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2009년도까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었었고 이게 아닌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었어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아까 전처럼 뭔가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크거나 부채가 크거나 그죠? 아니면 매출이 크거나 그러면은 니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요 앞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요 앞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 회사들은 저 기준이 안 되겠죠. 그죠? 매출이 100억이 넘고 그죠? 물론 넘을 수 있겠지만은 자산이 그렇게 크고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한다?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뭐냐? 감사를 안 받는 거예요. 회계사들 너네 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감사를 한 번 받게 되면은 최소한 얼마를 받냐? 요즘에 최소한 정말 작아도 무조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줘야지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돈을 받겠죠, 회계사들은. 그죠? 요게 최소한 1,000만 원은 대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뭐 커피숍, 식당 다 감사를 받으라. 제 회계사들 너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감사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어떻게 하냐? 회계사나 세무사가 재무제표 그냥 세무신고용으로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히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회사들의 재무제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겠죠. 그렇죠? 그죠? 감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저는 원래 이제 사실 회계사지만 회계사 옛날에 따면은 세무사를 따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두 개 다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해요. 세무사적인 일을 더 많이 해요. 뭐냐 알아보시면은 그냥 재무제표 작성해줘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식당 재무제표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에서 신고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재무제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그렇죠? 그냥 제가 작성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일반 기업회계는 감사를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라고 보시면은 야, 너네는 이호중이 한국 회사들은 니네 일반 기업회 기준이라고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니네 한국적인 걸로만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IFRS예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국적으로 약간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KIFRS예요. 자, 요건 어떤 회사가 쓰는 거냐라고 보시면은 여기 2009년도에 시작됐어요. 자, 누가 쓰는 거냐라고 보시면은 자, 상장사들이 쓰는 겁니다. 아니면은 금융회사들. 아니면은 상장하려는 회사들. 그렇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받다가 상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야, 니네는 IFRS 적용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몇 가지가 있다? 총 3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IFRS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해외 자회사라는 거죠. 그러면은 IFRS 따라가겠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3가지의 기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준에 의거해서 작성이 아주 잘 된 거예요. 그죠?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이 잘 됐더라? 적정 의견. 한정 의견은 뭐냐? 약간 잘해봤던 거예요. 재무제표를 봤더니 약간 썩은 거예요. 약간. 많이 썩은 건 아닙니다. 아주 약간. 자, 부적정은요. 아예 회계 기준에 맞춰진 게 아니에요. 다 썩은 겁니다. 이렇게 돼. 세 가지만 하시는 거예요. 의견 거절은요. 자, 의견 거절 어떻게 되냐? 증빙이 있어야 돼요. 재무제표를 만들려면은 증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매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재무제표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매출 1,000억 했는데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냐? 회계사 들어와서 자, 일단 뭘 달라고 했어요? 계약서 주세요. 그죠? 아니면은 세금 계산서 끊긴 거 주세요. 아니면은 돈 들어온 거 주세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뭐에 대한 증빙들을 쫙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자, 적정 의견은 자, 증빙 문제 없더라는 거죠. 계약서 여러 가지 돈 들어온 것들 다 작성 잘 됐던 거야. 문제 없대. 그렇죠? 한정 의견은 약간 썩은 거예요. 약간 썩은 거. 증빙 요거 약간 불비되는데 요거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의견 거절은 증빙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못 믿고 가요? 왜요? 내가 너한테 돈 주잖아.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의견 거절 주는 거예요. 아예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 거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서운 거냐?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받는 거. 그래서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받는 거 무서운 거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자, 어떻게 되냐?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받아서 어떻게 되냐? 부적정, 의견 거절 받으면요. 상장 폐지예요. 한정 의견은 한 번 받으면은 관리 종목이 한 번은. 근데 2번 연속 받으면 어떻게 된다? 상장 폐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을 받으면 우리 회계팀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상장사 아닌데? 문제 없는데? 은행도 알겠죠. 그렇죠? 만약에 부적정 의견 거절 받으면 이렇게 문제가 크더라는 거죠. 어떻게 된다? 대출 안 해줍니다. 대출 연장이 안 돼요. 당연히 한정 의견도 안 해줍니다. 무슨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인정 안 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뭐 기업은행이나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강의하는데 그런 거 이제 심사역들 있잖아요. 그렇죠? 심사역들이 이거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해줬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1년 안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특히 1년 안에 만약 이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돈을 못 갚게 됐어요. 그러면은 심사역들이 그 돈의 30%를 보존하게 돼 있어요. 장난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여기다 돈 빌려줘도 돼요. 돈 빌려줬는데 이 회사 망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1억을 빌려줬으면 제가 3천만 원을 보상해 줘야 돼요. 은행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정말 철저히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쉬웠어요. 옛날에는 어차피 회계사들이 감사를 하고 또 돈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회사에 맞춰서 다 해줘라. 이렇게 했죠. 그렇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옛날에 제가 2006년도에 이제 회계사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3일 회계법인 들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회계법인이 총 4대 회계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3일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안진, 삼정, 한영이었어요. 그랬는데 안진 회계법인이 어디 감사했냐면은 대우조선해양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사들이 어떻게 되냐? 감옥 갔습니다. 그 회계사, 그 대우조선해양 감사했던 회계사들은 1년씩 받고 감옥 갔어요. 당연히 회사도 갔고, 그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러고서는 이제 영업 정지당해요, 안진회계법인 감사를. 그래가지고서는 지금은 2등이 어디냐? 삼정회계법인이에요. 그래서 삼정이 되게 많이 커서 이제 3일이랑 뭐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3일이 한 2,600명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첫 감사였어요, 첫 감사인데 저희가 이제 3일에서 어딜 갔으냐? 그때 당시에는 연예인 기획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누가 있었냐면은 현빈이 있었어요. 현빈.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신민아가 있었어요. 난리가 났죠. 서로 가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있다고 제가 키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딱 갔어요. 당연히 저는 가면은 현빈, 뭐 신민아 이런 분들이 있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당연히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쭉 가요. 복도예요. 그래서 복도면은 우리 회계사들이 뭐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죠? 가방 같은 기장처럼.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 되게 멋있는 편람, 회계 편람, 뭐
법전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 그죠? 그런 건 다 컴퓨터에 있습니다. 뭐 펀치, 그죠? 볼펜, 종이 이런 거 갖고 와요. 이렇게 쭉 가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빈은 저 아는 동생의 친구예요. 되게 베스트인데 너무 좋대요, 사람도. 신민아분들 너무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부 많이 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기획사랑은. 갔더니 조폭이 딱 이렇게 두 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을 열어주시면서 90도로 인사를 한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이런 거예요. 성공했다, 그죠? 그렇잖아요. 제 이때가 나이가 27살인데, 그죠? 성공했잖아요. 뭐 문을 열어주면서 가고, 대단하다.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한 명이 벌떡 일어나요. 그래, 막 뛰어와요. 근데 따귀를 팍 때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사실을 해야 되나?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했죠. 왜 그러냐 했더니 회계사님한테 인사 그거밖에 못해. 딱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래서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날 가서 수요일날까지 이제 끝내는 거였어요. 그럼 목요일, 금요일은 쉬느냐? 목요일, 금요일 또 딴 회사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사들이 일주일 내내 바빠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또 만났으면 뭐예요? 옛날 기준으로는. 요즘은 안 그럽니다. 옛날 기준으로 만났으면 반갑다고 술 먹어야죠. 왜냐? 회계사들이 영업직이에요. 회사에서 막 감사 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주세요. 제가 적정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감사하거든요. 그럼 그 감사하는 회사들은 다 어떻게 되냐? 가자마자 대표님 다 아는 형이에요. 형 좋았어.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실적 볼까? 그러면서 그죠? 우리 이때쯤에 애들한테 징열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죠? 우리는 이런 걸 좀 탈세를 했었어야 됐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상은 둘이는 친구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가서 만났으니까 술 먹고 끝났으니까 술 먹고 그죠? 또 새로 시작했으니까 술 먹고 그죠? 금요일까 또 술 먹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일은 언제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술 먹이겠어요? 그냥 니네 술 먹고 잘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진짜로 가면은 술 먹고 고스톱 치다 오고, 그죠? 그리고 끝내면 적정이가 가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술 먹고, 그죠? 토요일을 뭐예요? 이때 감사 못했으니까 나와서 이때 일하고, 그죠? 그래서 회계사들은 2월, 3월은 무조건 계속 야근이었어요. 주말까지. 요즘 분위기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이제 젊은 MG 그 회계사들은 이렇게 하면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당시에는 이때는 이제 이렇게 돼요. 2월, 3월 매일 야근이니까 2월, 3월 딱 끝나고 나면은 그때 당시 여자친구들 다 헤어지는 거죠. 그 이제 4월서부터 이제 딱 소개팅하는 그런 시즌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됐었어요.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딱 갔죠. 요즘에는 같이 저녁 안 먹습니다. 그죠? 같이 술 안 먹어요. 예. 큰일 납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괜찮고요. 점심 그냥 간단히 하시죠. 점심도 더치페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자, 딱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때 딱 감사 갔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작성 안 됐대요. 요즘 같으면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만약에 딱 감사를 갔는데 첫날에 만약에 재무제표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러프하게라도 숫자 나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다 철수해요. 저희 전화하고선 철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철수하면 뭘로 가요? 의견 거절. 재무제표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타이트해졌어요. 요즘에는. 예. 자, 이때 못 받았어요. 네, 주셔야 돼요. 꼭. 다음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갔죠. 그랬더니 자, 일단은 우리 재무제표 나오기 전에 우리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때 화성에 있는 회사였거든요. 여기가. 화성 뭐 무섭잖아요. 약간 느낌이 그 연쇄살인 옛날 느낌에 그렇죠.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도 1시간 넘게 가서 짜장면 먹고 1시간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3시 정도에 왔는데 그죠? 재무제표가 안 맞더라고요. 자산부채가 안 맞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의견 거절 때리면 돼요. 그렇죠? 의견 거절 그냥 때리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에는 하루만 더 맞춰주고 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알짜롭습니다. 의견 거절이에요. 아시겠죠? 또 하나 사건은 뭐냐라고 보시면은 이 회사는 그리고서 다음에 상장 폐지됐어요. 네. 3일도 그냥 그때는 적정 줬어요. 근데 다른 회사로 바뀌고 다른 회계법인 바뀌고서는 그냥 여기 의견 거절 상장 폐지돼 버렸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일이 2천 몇백 분이잖아요. 그렇죠? 2005년이에요. 그렇죠? 감사를 했는데 의견 거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장 폐지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날 어떻게 되냐? 조폭이 몰려옵니다. 조폭이. 근데 올 때 그냥 오겠어요? 손에 뭘 들고 와요. 뭘 들고 왔을까요?
우리가 상상한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이제 3.1 국제빌딩 있거든요. 요즘 LS 타워 거기로 있었어요. 되게 이상하게 생긴 빌딩인데 여기에 조폭 10몇 명이 와가지고서는 뭘 들고 관을 들고 해요. 관을 질질 끌고 와요. 살려내라 살려내라 한 거죠. 근데 한번 의견이 나가면은 사실 회계사들 입장에서도 의견 거절 부적정 주는 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 주면은 일이 더 많아져요. 왜 이걸 줬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적정은 문제 없으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 적정은. 근데 의견 거절 주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나중에 소송 당할 수 있고. 그렇죠? 왜 너네 회계사들은 왜 이렇게 타이트해서 의견 거절 줬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 거절 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려내라 살려내라 했는데 당연히 못 살려내죠. 장애도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3.1 16층 사건이에요. 16층 사건. 이 조폭대 16층 올라가요. 그 올라가면 한 층에 회계사들이 한 200명, 300명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오자마자 책상에 발로 빵 찼대요. 그래서 야, 네가 회계사야.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국제빌딩에는 LS 타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IG가 있었대요. 그래서 LIG 손해보험. 저 LIG 직원인데요. 그러고서는 다 도망갔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로. 당연히 의견 거절 그냥 유지됐죠. 옛날에 한영회계법인, 4대 회계법인의 그 마지막 한영회계법인에서 이제 파트너면 연봉이 얼마 될까요? 파트너면 사장이에요. 회계법인에 10몇 명, 뭐 아니면 60몇 명, 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있는 사장이에요, 파트너가. 파트너 밑에 이제 이사고, 이렇게 하는데, 파트너 보통 그 당시에는 연봉이 한 5억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연봉이 5억이 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회계사를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한 3억 정도,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인데, 자, 그 파트너가 종교 집단을 감사를 했어요. 그 의견 거절을 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 회계 잘 하셔야 돼요. 장난 아니죠. 한 3년 전인가 젊은 회계사들이 이제 감사를 가서 저축은행 감사를 갔어요. 감사를 하고서는 막 싸웠겠죠. 저축은행이랑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러고서는 이 회계사들이 이제 출장 갔다가 잘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텔 가서 삽니다. 저희는 모텔 가서 잤어요. 네, 모텔 가서 잤는데 그 저축은행 직원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는 요 모텔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요 회계사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회계사가 모멸감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아시겠죠? 의견 거절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나가는 거 진짜 그 회계사들이 목숨 걸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의견 거절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감사받는 회사 중에 요게 한 1.2%, 요게 0.2%, 그 다음에 요게 0.6% 이 정도 돼요. 근데 요즘에 의견 거절이 굉장히 많고요. 이따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작년에는 36개가 한정 의견 거절을 받아서 그죠?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목표 우리 회계팀의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무조건 적정이에요. 그죠? 무조건 적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계 기준을 잘 공부하시고서는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의견은 없어요. 요 의견에 대한 내용은 책에는 없습니다. 근데 요 정도 아셔야 돼요. 우리 회계팀들은. 그래서 감사 왜 받는다? 적정이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아셔야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은 회사와 회계사는 어떻게 돼요? 둘이는 친구예요, 사실은. 저도 감사하지만은 저 정말 다 친해요. 제 대표님들이랑 우리 회계팀들이랑 정말 친해요. 저는 참고로 상장사 감사는 못합니다. 그 상장사 감사는 되게 큰 회계법인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전 3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조그만 데 있습니다. 되게 조그맣게 사실은 저는 혼자 차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주 큰 데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데만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 뭐 아주 커봐야 매출이 한 2,200억 정도 그런 데도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회계팀들이랑 되게 친해요. 같이 술도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회계적이나 세무적이나 검토 같이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친구의 친구.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됐어요. 정부에서 나서는 겁니다. 야, 니네 회계사랑 너무 친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재무제표 이따 보시겠지만 현금 흐름표 너무 어려워요.
현금은표 작성하시려면은 일단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서는 여기서 이틀 정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유인근 회계사라고 있습니다. 제 선배님이신데 그 회계사님한테 강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금표 작성 어려워요. 그러면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 당연히 어떻게 한다? 회사가 작성하는 거였는데 원래는 근데 누가 작성한다? 회계사 작성한다. 네. 조금만 되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상장사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회사가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재무제표에 주석 같은 거 쓰는 거 어떻게 한다? 당연히 회계사가 쓰는 거 아닙니다. 회사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내면 당연히 회계사 써주죠.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 니네 회사들, 니네들이 하는 거를 자, 원래는 회계사한테 주총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자, 회계사는 감사를 하겠죠. 감사라고 하고서는 어떻게 한다? 주총 1주 전까지 재무제표의 감사에 대해서 결과를 줘야 돼요. 의견이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고칠 거 고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니네 너무 친한다. 니네 현금표 회계사가 그리잖아. 주석 회계사가 그리잖아. 자원명도 회계사가 그리잖아. 계정 과목 중요한 거 회계사가 검토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났습니다. 증선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장사 또는 자, 총 자산이 1,000억이 넘어가는 회사들은 어떻게 한다? 자, 주총 6주 전에 재무제표를 회계사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냥 옛날에 회계사한테 주면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주총 6주 전에 증선이한테 같이 줘야 돼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다? 회사는 당연히 미리 작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재무제표를 줬는데 만약에 회계사가 나중에 재무제표 주고 공시되는 거 보니까 A가 완전히 바뀌었더라. B로 바뀌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요 회사에 대해서 페널티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작성 다 하셔야 돼요. 네, 주석 다 하셔야 돼요. 우리 회계팀 이제 현금표 당연히 다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거 USB로 주고받으면 안 걸리잖아요. 왜냐면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IP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USB로 주고받으면 문제 없었잖아요. 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요즘에 잘 안 하고요. 요즘 어떻게 한다? 아예 회사가 그래서 회계 감사용으로 회계사를 따로 뽑아요. 그때 시즌에. 예. 그런 사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는 회사는 아닌데 제가 감사 대응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는 것도 생겼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시는 안 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회계사들 너무 꼿꼿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만약에 회사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회사가 조금이라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회계사 너무 스트릭해요. 왜? 나중에 소송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격증이 날아갈 수 있어요. 네, 감사 잘못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스트릭해요. 그래서 저 이제 안 해요,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도가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 거고요. 되게 비싸요, 참고로. 네, 감사피가 만약에 1억 5천이면은 요거 최소 1억 달라고 해요. 너무 비싸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계팀 쓰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AI가 들어오면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서부터 막 하시면은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재고자산 어떻게 설정할 거고, 대손 충당 어떻게 설정할 거고, 평가 어떻게 할 거고, 그게 너무 많아요. 주관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AI가 대체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 기장이 어떻게 좀 많이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회계팀에서 의사 결정할 부분들은 바뀔 거다. 그렇죠? 자, 이렇게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더 들어온 게 뭐냐라고 보시면은 3년 된 날이에요. 6 플러스 3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6 플러스 3제도는 뭐냐라고 보시면은 6년간은 니네 맘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회계법인 선임을. 그래서 6년간은 네 아는 데서 해 그냥. 친구들 가서 해라. 6년이 끝났어요. 3년 어떻게 한다? 지정해 주겠다. 누가? 나라에서.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옛날에는 인사하고 들어간다. 저 왔어요. 우리 회계팀 잘 지냈어요? 그래서 앉아서 자료 주세요. 커피 먹자.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돼요? 모은 사람이 와요 그냥. 나라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그 지정에서 들어오는 회계법인들이 다 큰데요. 조그만 데가 없어요. 3일, 3점, 안진, 한영, 쭉쭉쭉쭉 10몇 개가 있어요. 15개인가 할 거예요. 그 회계법인에서 올 거예요. 그럼 그 회계사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왜? 잘못하면은 감옥 간다니까요. 자기 정지돼요. 2년간 정지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지 않아요, 진짜. 옛날엔 정말 친했어요. 우리는 이제 막 회사랑 다 친구고, 요즘은 무섭습니다, 진짜로.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라는 말을 제가 옛날에 했었어요. 회계사들한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뭐다? 우리 회계팀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이에요. 요즘 분위기고. 세무조사는 정말 무섭습니다. 네, 정말 같이 밥도 안 먹고. 네. 어디로 뭘로 튈지 몰라요. 네. 제 뭐 가장 최근에 이제 7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한 달 반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숫자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회계 감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그쵸. 회계사들도 독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라고 보시면은 이 책이 없습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회사가 만약에 땅을 10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이 땅이 만약에 지금 1000억이 됐어요. 그럼 우리 재무상태표에다가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재무상태표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재무상태표에다가 이 땅을 100억으로 우리 땅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땅을 100억이라 표시하거나 1000억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100억으로 표시할 거예요? 1000억 표시해 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선택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원칙은 어떻게 했어요? 원칙은 1000억 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땅이요 1001억일 수도 있고 999억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라고 보시면은 자 회사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회사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땅 팔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회사는 계속 살아날 거 그렇죠. 이게 바로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회계사가 와서 봤더니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아니면은 급여를 못 주고 있어요. 아니면 거래처에다 돈을 못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꼬였어요. 매출이 급감을 촥촥촥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회사는 계속 기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계속 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라 그래요. 이 회사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회계사들만 알고선 이거 망할 것 같아 라고 하고서는 그냥 끝내는 거냐 아니더라. 우리 감사 보고서에다가 요 문구를 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비회계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오늘 5가지는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뭐다? 적정이냐 아니냐. 그죠? 두 번째로는 계속기업의 가정에 불확실성 있냐 없냐라는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망할 것 같더라? 그러면은 항상 요 문구를 써주게 돼 있더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느 사람이 어느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8억을 투자했대, 8억. 근데 이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요. 누구한테? 회사한테 당연히 걸겠죠. 그 다음에 누굴 걸었냐? 회계사들한테 걸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 회계사한테 4억을 받았어요. 4억을 받은 게 뭐냐 알아보시면은 재무제표 문제 없다. 단 뭐다? 계속기업이 망할 것 같은데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라는 문구를 안 썼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 재무제표를 제대로 공시를 안 했으니까 너 반 물어내. 그래서 반 실제로 물어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망할 것 같으면은 망할 것 같다라는 문구를 써주셔야 돼요. 정말 많아요. 특히 점점 많아질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였냐면은 상조회사예요. 상조회사. 상조회사는 우리가 지금 저희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써야 되는데, 그죠?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회사들 보면 부채가 엄청 많아요, 그죠? 급여 못 주는 데도 많아요. 이자 못 내는 데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 보시면은 탁 나오는 거죠. 그 연예인 아주 신뢰성 높은 연예인들이 나오셔서 여기는 3일 회계법인에서 적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